네. 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평택대학교 2020학년도 적성 기출 중에 B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25문제고 문제 자체가 간단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남학생이었는데 그 간호대 쓰는 친구 있었는데 평택대학교 그 친구가 좀 봤으면 좋은 영상인데 뭐 실시간 아니더라도 업로드 해놓으면 어디선가 보겠죠. 간호대 아마 많이 점수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택대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간호대 그 수시 중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택대학교 기준으로 1등급인 학생도 떨어진 학생이 나올 겁니다. 교과 이번에. 왜냐면 평택대 내신이 워낙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내신이 조금 높게 나왔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평택대학교. 근데 너만 높은 게 아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택대 적성고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집합으로 나왔죠. 이게 조금 화면을 설정을 좀 다시 해봤는데 문제가 너무 큰가요? 문제가 너무 크게 오늘 저기 빔 거치대 이용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게 선명도가 조금 줄어들고 문제가 더 커졌네요. 일단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니까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으로 나왔죠. 고1 과정 문제고 부분 집합이 나왔다. 전체 개수가 9개, A가 3개, 합집합이 6개. 자,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오늘 이거 풀이 과정이 좀 저기 칠판이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상태에서 A 합집합 B가 6이고 NA가 3이다. 즉 여기가 3이야. 근데 합집합이 6개래. 그럼 여기가 3개라는 얘기겠지. 전체 6개 중에서 여기 3개 빼주면. 맞죠? 자, 그리고 전체 구하라는 거는 B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게. 합집합이니까 어차피 하나라도 칠해지면 칠해지는 거니까 B의 여집합하고 그리고 A하고 이렇게 해주네. 그럼 결국엔 뭐야? 아까 구했던 여기 B차 A 부분이죠? 얘 빼고 나머지는 얼마냐? 라는 게 문제겠지. 전체 개수가 9개니까 답은 6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고1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풀고 바로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자. 조금 이거 문제 좀 줄일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칠판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삐뚤어졌네요. 하연이 왔네. 순대국님도 안녕하시고 하연이도 왔고. 자,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판서하기 위한 공간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문제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만큼 좀 선명해졌죠. 예. 마음에 안 드네요.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진행할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2번 문제. 함수인데 역함수하고 그냥 함수값 문제로 간단하게 나왔지.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인데 얘가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역함수는 우리 인버스 띄워주면서 FA는 1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따라서 함수값으로 바꿔서 A 플러스 B는 1이다. 이 두 개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는 문제니까 중학교 수준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B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더해줘. 그럼 2A가 0이 되니까 A는 0이 된다. A가 0이니까 B는 1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고 두 개를 합해서 1이 정답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마찬가지로 역함수하고 합성함수하고의 결합 문제가 나온 고1 과정의 문제죠. 1대1 대응이고 fx가 3x-a라고 주어졌고 gx도 다 주어졌네. 자, 그럼 요거를 합성함수를 먼저 전개를 하면은 f3 얘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랑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띄워줘봐. 그럼 어떻게 되니? G1이 F3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치? 그럼 G1은 대입하면 1이다. F3은 339-A다. A 넘어가고 1 넘어오면 A는 정답 8.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로 나왔죠. 자, GX가 주어져 있어. 3X라고. 그런데 합성함수 F, GX가 얘가 8X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F, GX가 3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 구하라는 건 F9를 구하래. 즉, 요 자리가 9가 돼야 돼. 요 자리가 9가 되게끔 하는 X는 3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양변에다가 X에다가 3 대입하면 F9가 되고 3, 8에 24. 간단하게 24. 자, 거의 네 문제 함수 위주로 나왔는데 네 문제 합쳐서 한 2분 정도면 풀어야 돼요. 2분도 안 걸려야 돼.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이번엔 수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양수다. 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 A, 5. 자, 등비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니? AR 4승이다. 여섯 번째 항 어떻게 표현 가능하니? AR 5승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A12, 우변은 A12 12번째 항으로 주어졌네. AR의 11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하나 약분시켜. 그러면 A에다가 이제 5 집어넣으면 되겠지. 첫째 항이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5는, 요건 R의 9승이잖아. 약분시켜 R의 9승으로. 그럼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우린 A는 5고, 그 다음에 R 제곱이 5다. 즉, R은 루트 5겠죠. 요 정도 상태만 조건에서 주어진 거야. 그 상태에서 A9, 9번째 항을 구하라 라는 거야. 등비 수열에서 9번째 항은 AR의 8승을 구하라 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양변을 4승을 하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A는 5야. R의 8승은 5의 4승이야. 따라서 정답은 5의 5승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좀 듣기 편안할 거예요. 평택대 거는. 끝까지 편안할 겁니다. 큰 난관 없이 끝까지 편안할 거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그냥 중학교 방정식이죠. 사실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요 정도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고3 우리 적성고사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도. 자, A, E,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요 세 개 가지고 등차 중앙식 만들어 보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 세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비 중앙식이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다. 가운데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양옆의 곱 16A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 식에서 B는 4-A네. 그럼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4-A만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여기 B 자리에다 4-A 집어넣으면 A가 지워져서 4의 제곱이니까 16A.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1. A가 1이니까 B는 3.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두 수의 곱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시그마인데 요거 정말 간단하게 나왔죠. 그죠? 자, 4K 플러스 4로 통분까지 돼 있어. 그 4로 묶어서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K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최빈 공식이라고 했죠. 가장 자주 출제되는 공식이지. 세제곱 공식 바꿔주면 K 플러스 1,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아직도 요 공식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 자격이 없어. 잠깐 끄고 이 공식부터 확실하게 외우고 봐야 돼. 맞죠? 그 정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공식 중에 하나다. 자, 그럼 K 플러스 1이 약분이 되겠네. 결국 4분의 1은 빠져나가고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공식과 K 공식과 두 개를 쓰는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럼 4분의 1은 여전히 상수로 유효하고 K 제곱 공식 써보자.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그 다음에 K 공식은 2분의 10 곱하기 11. 상수는 잊지 말고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웠지? 385지? 5니까 그 다음은 55. 두 개 빼주면 330이야. 여기다 10 더하니까 340이 되는 거겠지. 340 나누기 4 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4, 8에 32, 4, 5, 20, 85가 정답이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축의 싸움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보자. 8번 문제. 이거는 시그마 대입하는 문제인데 이걸 루트하고 루트 플러스 또 루트로 나왔잖아.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친구를 곱해줘서 유리화 시켜주는 그 문제죠. 자, 분모에다가 친구를 곱하자. 켤레 무리수. 앞에 거 제곱은 2K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은 2K 플러스 4. 그럼 두 개를 빼주면 2K는 날아가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네. 따라서 마이너스 2랑 분자에 있는 4랑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2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이제 또 10까지 대입할 거야. 그 다음 친구가 분자에만 남아있겠지. 그지? 분모 부분은 친구 곱해서 다 계산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결과만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친구는 뭐였어? 루트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4. 여기다 이제
시원하게 대입만 해주면 쫙쫙 지어지는 그 문제겠죠. 자, 마이너스 2에다가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루트 6, 2 대입해봐. 루트 6,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루트 8, 3까지 대입해볼까?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이 지워지네. 처음과 마지막이 살아남겠지. 쭉 가서 이제 10 대입해보자. 10 대입하면 루트 22 마이너스 루트 24다. 결과적으로 다 지워지고 처음과 마지막만 살아남겠지. 마이너스 2에 루트 4는 2다. 루트 24는 얘들아 4 곱하기 6이니까 2루트 6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정답이 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루트 6이다. 정답이 1번으로 나왔네요. 뒤집혀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틀림없이 모든 학생이 맞을 겁니다. 응시자 거의 대부분이 맞을 거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느냐 그 싸움이 되겠지. 자, 9번 문제 지수 시험 범위 맞고, 자 이것도 계속 했던 건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18의 x승 지수에서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로 18의 y분의 2승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첫 번째 주어진 식이 18 여기다 쓸게. 18의 x승이 3의 2루트 2승이다. 양변에 뭐 해주면 돼? x분의 1승 해줘. 아니네, 할 필요 없네. 그 자체를 구하라고 했네. 끝났네. 요거는 3의 2루트 2다. 뭐 손댈 필요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이 문제인데 우변은 2의 2y는 18의 루트 2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8의 y분의 2승이야. 일단 18의 y분의 2승이 필요하니까 y분의 루트 2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네. y분의 루트 2를 곱해주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y분의 루트 2를 곱해줘야 되겠지. 우변 계산하면 18에 계산해서 y분의 2승 우리가 원하는 꼴 등장하죠. 자,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된다. 2에 y 약분되면서 2루트 2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이 부분은 2에 2루트 2승이 된다. 그죠? 따라서 지수가 똑같으니까 3하고 2하고 안에서 곱해버려. 6에 2루트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0시가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죠. 2단계가 적용이 돼서 저희 학원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2.5단계가 되면은 이제 폐쇄죠. 학원 영업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안 되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다만 이제 2단계는 방역 수칙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뭐 제곱미터당 얼마 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좀 제한이 좀 강하게 돼요. 그런 만큼 저희 학원에서도 방역은 당연히 물론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다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거리두기 뛰어앉는 것 때문에 그 한 칸, 두 칸 뛰어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종이로 오늘은 붙였는데 내일 또 그 비말 차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주문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모두 다 힘든 시기고, 가장 뭐 솔직히 이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있죠. 근데 저보다도 더, 이 가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저보다도 더 힘든 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고3 학생들, 특히 여기 지금 TVQ 채널에 있는 이 학생들이 적성고사랑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힘들어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시기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절대. 지금 당장은 핑계가 될 수 있겠지. 코로나 때문에 나 제대로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그거는 내년에 가면은 그냥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3월달 되면. 내년 3월달 되면은 그 와중에도 준비 잘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수능 준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게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저 스스로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10번 문제 로그 문제야. 자, 밑변환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A는 1 플러스 이 부분 밑이 77 똑같으니까 밑변환 공식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 3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즉 요 로그 3의 5를 밑이 7인 로그로 바꿔주면 저기 뒷부분이 돼 있는 거야. 맞죠? 물론 다른 밑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은 얼마야? 1은 로그 3의 3이잖아.
그래서 로그 3의 3이고 로그 3의 5니까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15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3의 A승이니까 A 자리에 로그 3의 15승. 이제 요거 두 개 바꿔주는 공식 다들 알고 있지? 따라서 정답은 15가 된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10초, 5초 컷입니다. 5초 컷. 5초 만에 딱딱딱 계산해서 대입 끝. 이렇게 바로 나오는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25번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11번 문제. 단순 계산 문제인데 시험 범위 맞습니다. 이거. 자, A의 9승이죠. 그 다음에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야. 따라서 A의 4승이 되겠다. 그리고 곱하기로 바꿔버리라고 했지. A 8승 이렇게. 자, 얘를 계산한 게 8이다. 자, 그럼 얘는 A의 5승에 얼마야 계산하면 13승에다가 빼기 8 해줘야지. 따라서 A의 5승이 되겠다. A의 5승이 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네. A는 양변에 5분의 1승 해주면 되겠네. 그죠? 5분의 1승, 5분의 1승. 따라서 8의 5분의 1승. 즉, 5제곱근 루트 8.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단순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12번 문제. 마찬가지로 로그에 대한 단순 계산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밑이 똑같아야지 계산이 가능하고 더하기나 빼기만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항상 개수를 1로 만들어줘. 물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겠지. 1이 아니잖아. 그럼 걔네부터 위로 올려줘. 진수의 지수로. 진수의 지수로 올려줘라. 개수를. 첫 번째 거는 1이네. 오케이. 로그 3에 27은 문제 없다. 자, 두 번째 게 문제지. 요 3이 문제라고. 3이 없어야 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따라서 3을 위로 걷어 올릴 거야.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의, 자, 세제곱근 루트 3은 3의 3분의 1승이야. 여기에 3이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것도 문제 없네. 로그 3의 3분의 1 깨끗하게 1이니까. 자, 이 상태로 두고 이제 밑이 똑같고 더하기나 빼기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빼기로 되어 있는 거는 나누기니까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3의 1승이야. 따라서 3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더하기는 곱하기 그대로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9, 3, 27이네. 따라서 로그 3의 3이니까 정답은 1.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로 쉽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문제죠. 수열의 극한으로 보면은 수열의 극한이야. 그럼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돼. 하지만 이 정도는 함수의 극한으로 봐도 돼. 왜냐면 분모도 다항함수고 분자도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니까 만약에 문제 출제자가 저기 n 있죠. n을 x로 모두 다 바꿔버리잖아. 그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해. 따라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역사상 너네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번도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문이과로 나눠진 적이 없었어. 정말 이건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건 다음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조치가 취해질 1순위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을 문이과 부분으로 나눠놓은 거는 아예 이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짓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함수의 극한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n을 x로 바꾸면 문과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통분을 하자. 통분 뭘로 되니 얘들아? n 플러스 1 곱하기 n-1로 통분이 되겠죠? 그럼 앞에 거는 n-1을 곱해줘야 되겠네. 3n 제곱에다가 n-1을 곱해주면은 3n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통분 그대로야. 그대로니까 뒤에 있는 거 그냥 마이너스 3n 세제곱 해주면 되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리미트 취해주는 거잖아. 분모 최고차는 n 제곱이야. 분자 최고차 마이너스 3n 제곱이야. 리미트 취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3. 문과 문제 맞죠? 그죠? 함수의 극한으로 풀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14번 문제.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근데 수열의 극한이야, 이거는. 확실히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단순 중학교 1학년 꼴로 풀어지는 거야. 볼게. 이과 부분이지만 그냥 알파 마이너스 5는 1, 2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두 개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면 알파 베타 나오는 거야. 구하라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는 얘기고. 넘어갈게요. 이과 거지만 너무나 간단한데 아쉽지 이런 거는. 그치? 자, 15번 문제는 시그마의 급수, 무한대 취해져 있는 거는 급수입니다. 급수도 마찬가지지. 급수도 이과로 넘어간 게 어이가 없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사건. 어쨌든 지금 현재 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문과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의 문과 학생들은 급수를 모르는 상태로 대학을 가겠죠. 괜찮아. 예전에는 한때는 이 전전교육과정인가는 미적분을 안 했어요.
아예 미분을 안 하고 문과 학생들이 아예 미분을 안 하고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어. 그거에 비하면 좀 낫기는 낫네. 최악은 아니네요. 그때가 최악이었지. 문과 학생들한테 다항함수의 미분조차도 가르치지 않았어. 적분조차도. 그래서 지금 89년생 뭐 이런 친구들 90년 아닌가? 뭐 80 그 전인가요? 하여튼 그 친구들은 이제 한 30 좀 넘어 30 정도 됐겠네요. 30 전후 친구들 문과 학생들 물어보면 미분을 아예 평생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문과 학생들. 어쨌든 그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6번 문제 볼게. 요거 함수의 극한이야. 웃긴 거야 요게. 만약에 x가 n으로 나오잖아. 그럼 수열의 극한이라서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x로 나와서 함수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또 문과 시험 범위가 맞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fx인데 거기다 리미트 x에다가 0 대입하래. 0 대입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 놓고 보니까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럼 뭔가 조치가 필요해. 만약에 분모가 아니면 그대로가 답이야, 그냥. 0 대입했을 때가 답이라고. 리미트의 특성상, 그죠? 그런데 분모가 0이 되게 되면 뭔가 조치가 필요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유리화밖에 없지. 그지? 자, 분모를 유리화 해보자. 친구 곱해봐. 켤레 무리수.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면 2a가 날아가서 4x가 되겠네. 그럼 4x분의 3x잖아. 따라서 4분의 3을 앞으로 뽑아낼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 리미트 x에다가 0 대입할 거고.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아? 분모는 이제 다 뽑아서 여기 계산한 결과고. 분자 부분에 친구만 남겠지. 2a 플러스 2x 플러스 루트 2a 플러스 2x라는 친구만 남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자. x에다 0 대입하면 얘는 루트 2a네. 얘도 루트 2a네. 따라서 2 루트 2a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고 여전히 4분의 3은 고려해 주셔야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 루트 2a다. 그런데 얘가 루트 8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양변을 제곱해보자. 제곱해주면 4분의 9 2a. 얘는 8 이렇게 되겠다. 약분해주면 2. 그럼 양변에 9분의 2 곱해주면 되겠네요. 9분의 2. 9분의 16이다. 이렇게 쉽게 처리해줘서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17번 문제. 역시 요거는 유명한 문제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제죠. 자, 일단 무한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함수의 극한 하나 나오고 무한대 나오는 것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 수렴하는 값이 나왔잖아.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얘기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줬지. 따라서 분모가 1차잖아. 그럼 분자도 1차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fx는 2x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수 1차항은 값이 4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1분의 얼마가 4가 돼? 4x죠. 4x. 그다음 상수항은 k라고 설정을 하자. 끝났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할 건데 대입하기 전에 이건 약분이래. 약분부터 해놓자. 그러면 리미트 x에다가 3 대입하면 되고 약분을 시켜주면 분자에만 x 플러스 3이 남겠지.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죠? 그다음 분모는 fx만 남는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자, 다시 말하지만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그냥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두면 돼요. 3 대입해봐. 3, 3, 9, 2, 18 플러스 3, 4, 1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3 대입하면 6 얘가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다.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18이 되고 얘는 30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랬을 때 F1을 구하라고 했네. F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 플러스 4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12였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요거는 우리 TBQ 전문 문제죠. 미침풀이 방법에 의해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끝. 그죠? TBQ를 잘 따라온 친구들은 그냥 피식 웃고 풀어버리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식을 변형시켜가지고 도함수정이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 기억나죠? 그럴 필요 없지? 분모 미분 9, 분자 미분 합성함수 쫄지 말라고 했어. 그냥 해주면 돼. 다만 속미분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f 프라임 3 마이너스 3h 쫄지 말고 속미분만 해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는 거겠다. 여기다 h에다 0 대입해주면 되겠지. h에다 0 대입하면 9분의 얘는 f'3이고 여기도 f'3인데 3 이거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f'3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약분시켜서 약분시키지 말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약분시켜야 되겠네. 3, 2, 6, 3, 3, 9
근데 얘가 F'3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죠. 그게 3이라고 했어요. 얘가 3이래. 따라서 약분해서 정답은 2, 3번이 되는 거겠다.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다른 친구들은 이거 시간 좀 꽤 잡아먹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진짜야. 무조건 미침풀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다. 자, 19번 문제 자체가 너무 어설프게 나왔어. 그지? 일단 이에 대해서 프라임 값을 구하래. 즉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란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랑 어때? 100% 일치하겠지. 그럼 2일 때 좌 미분계수는 이 식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면 돼. 2x에다가 2 대입하면 돼. 4야. 답은 그냥 4야. 1번. 이거 미분해봐. 아니면 이걸로 미분해봐. 4잖아. 거기다 2 대입해봐. 어차피 4잖아. 자, 이거는 어떻게 볼까? 그냥 시력검사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죠? 그냥 요거 미분하고 4, 1 하고 1초 문제. 1초 문제. 1초 만에 마킹까지 포함하면 2초 그래. 2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게 나온 문제다라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혹시 평택 때 쓰신 분들은 뭐 간호학과 쓰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수능 다음 날이라, 수능 다다음 날이죠. 평택 때 시험이 그 12월 5일인가 그럴 거야. 수능 보고 난 다다음 날. 그래서 결시율이 상당히 높아. 왜? 사람 심리상 그렇잖아. 수능 보고 왔는데 또 평택 때 힘들어. 그리고 또 평택 때를 하향 지원했던 친구들이 수능 후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수능이 평택 때보다 잘 갈 것 같아? 에이, 안 가야지. 결시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가 평택대일 겁니다. 적성고사. 그러니까 혹시 평택대가 목표인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평택대가 목표다. 정말 열심히 평택대 거 준비하세요. 수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평택대도 마찬가지로 내신을 6등급, 7등급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심지어 7등급까지도 한 2문제, 3문제 더 맞추면은 충분히 3등급, 내신 3등급 말하는 거야. 내신 3등급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적성고사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8점 정도 배점이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평택대가.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그 자세한 건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보다 오히려 평택대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딱 보니까 느낌이 오잖아. 어때? 간단해. 이거 시간 싸움이야. 만점을 받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점 받으면 그냥 문제 다 맞잖아. 실수 안 하고. 다 맞으면 평택대에서 가장 높다는 평택대 간호학과 4년제 수도권 4년제 그 간호학과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제 그 원장님 제자 중에서도 쓴 친구가 있기는 있어요. 간호학과, 평택대 간호학과. 그 친구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혹시 쓰신 분들은 붙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학교가 이제 가천대, 한신대 정도인데, 가천대는 모든 학생이 다 썼겠지. 그런데, 한신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에서 앞뒤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날 거야. 거의 이 정도 수준이다. 한신대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신대를 목표로 하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자신감 갖고 끝까지 간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수능보다도 훨씬 할 만하다. 이 정도 마인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보자. 자, 20번 문제 4차 함수로 나왔는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최고차가 풀었으니까 마지막에 증가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인 부분이 2개.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럼 얘네들 구하기 위해서는 원함수를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4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ax 얘가 되는 거겠지. 는 0 구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4x로 묶어줄게.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x는 0이 있네. 0 하나 근 찾았고 나머지 두 근이 얘네들이야. 그런데 얘는 x는 b, x는 4-3b에서 극소래. 그런데 b는 3분의 4보다 크대. 따라서 얘는 절대로 b는 0이 안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겠지. 그리고 얘를 추적하기 위해서 요 부등식 b는 3분의 4보다 크다. 여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3b 부등호방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4. 여기다 4 더해봐. 4 마이너스 3b 0보다 작다네. 즉 얘는 0보다 작아. 얘는 또 하나는 즉 4 마이너스 3b도 0보다 작기 때문에 0이 아니야. 얘도 0이 아니야. 따라서 b하고 4 마이너스 3b가 극소값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가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괜찮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 방정식이니까 대입해도 되고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겠죠.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하자. 2개 더해주면 얼마야? 4 마이너스 2b. 그런데
1차 항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과계수 관계에서 0이다. 그럼 b는 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고 2 대입해보자. 2. 그 다음 얘는 2 대입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4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a네. 그럼 a도 역시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뭐 좀 어렵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나오죠. 이것도. 정답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 아까 문제가 이 정도로 나와야지. 아까 문제가 어설펐던 거지. 미분 가능하대. 자, 미분 가능한 조건 두 가지 뭐니 얘들아? 미분 가능한 조건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연속이고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1인 점이잖아. 즉 1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1에서 연속이란 얘기야. 그럼 왼쪽 1보다 왼쪽에는 2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지. 우극한이 나오겠지? 그래야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물론 함수값도 얘랑 똑같겠죠.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연속일 거 아니냐. 첫 번째 식 나왔지. 두 번째 식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가끔 가다가 2를 미분했을 때 값을 구했을 때 2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0입니다. 가끔 그렇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보자. 얘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야 돼.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여기다 1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얘가 두 번째 식 연속 조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을 조건. 이렇게. 자,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니? 1이 넘어가서 1이고, 두 번째 식은 2a 플러스 b가 0이란 소리고, 아래서 위 빼주면 a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구하래. 여기다 마이너스 a니까 1, f 프라임 3을 구하라는 얘기지. f 프라임 3은 1보다 큰 거니까 3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이거 미분한 거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다 3 대입하면 답이다. 답은 6a 플러스 b가 정답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이었어. b는 2였어.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역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이런 분위기야. 자, 22번 문제 볼게. 적분 파트에서 f'이 주어졌네. 그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해주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절대 잊지 말고 적분 상수만 써주면 절반 이상 성공. 90% 성공했어. 끝났어 이제. FE가 3이래. 2 대입해봐. 8, 3, 24 2, 3, 6 플러스 C. 얘가 3이다. 따라서 C는 얘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8 해주면 마이너스 15. F1 구하래.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3, 3 날라가서 C가 답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0초 컷? 그렇죠. 적분해야 되니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확률로 나왔는데, 자, 얘들아, 확률에서 사건 두 개 나와. 용어 배반사건하고 독립사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독립사건이 훨씬 중요해. 독립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PA 교 B가 PA 곱하기 PB만 생각하고 다른 뜻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국어 시간 아니야. 독립이라는 그 용어 자체 생각 안 해도 돼. 원장님 믿어도 됩니다. 요거 그냥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P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요거 반대로 PA 교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시키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 이렇게 반대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배반 사건은 더 쉽지.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배반, 이게 배반 사건이야. 끝났어. 그런데 첫 번째 A 교 B 열에, 그럼 B의 여집합이랑 A랑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A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PA가.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이 2분의 1이래. 그럼 이 나머지가 A를 포함한 이 나머지가 2분의 1이래. 그럼 이 밖에는 얼마겠니? 아니, 전체가 2분의 1인데 6분의 3인데 얘는 6분의 2래매. 그럼 6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밖에는. 그죠? 그랬을 때 합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지. 그럼 얘는 6분의 1이야. 자,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었네. B의 여집합이 2분의 1이니까 PB도 2분의 1이네. 끝났네. 그죠?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단순하게 답이 되겠다. 교집합이 0이니까. 배반사건은 PA 교 B가 0이다. 독립사건은 P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이 두 개야. 두 개. 전혀 몰랐던 친구들도,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이것만 알면 한 문제 맞춥니다.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24번 문제.
확률 분포표 통계죠. 1, 2, 3. 그 다음에 px. 여기다 대입해. 1 대입하면 3a다. 2 대입하면은 4a에다가 5a다. 3 대입하면 6a에다 7a다. 일단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따라서 8에다가 더해주면 15a가 1이야. 따라서 a는 15분의 1이다. 이거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EX, 즉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 곱해주면 3a, 10a, 3a, 10a, 37에 21a. 얘가 EX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EX는 얼마니 요거? 13에다가 34a잖아. 따라서 15분의 34가 되는 거겠다. 그런데 한편 15 곱하래 그냥? 정답은 34. 괜찮죠? 이게 어떻게 발전될 게 없습니다. 이거 변형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택 때. 한신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삼각함수 기본 문제랑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본 문제만 추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 25번 문제. 이항 정리는 한 문제 나온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그냥 나온다. 난 이항 정리 나오면은 무조건 맞춘다. 이 생각으로. 이것도 근데 변형의 여지가 없어. 요 정도 틀에서 나올 거야. 일반항 구해야 되겠지. R번째야. 4CR에다가 앞에 거에 R승, 뒤에 거에 4-R승. 요거야. 이것만 알면 되잖아. 자,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끄집어내줘. 얘 숫자고 A 숫자입니다. 여기서 문자는 X만 문자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3에 4-R승이 숫자고. 이제 문자 보자. 문자. 여기서 X에 R승이 있다. 여기는 X분의 1만 남았잖아. 에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나갔고 아까.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야. 따라서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R 이렇게 돼서 이 문자에 대한 개수가 얘네들입니다. 라는 거지. 자, 이 문자 정리 좀 하자. X의 2R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 문자에 대한 개수가 얘네들이고 상수항을 구하래. 상수항은 X의 0승. 즉 얘가 0이 얘가 1이 돼야 되잖아. 즉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얘가. 따라서 R이 얼마다? 2가 답이야. R은. 2 대입해 그럼 4C2. 4C2는 6이죠. 그 다음에 A의 2승. 2 대입해 그럼 제곱이니까 4분의 9. 얘가 답인데 얘가 54래. 이렇게. 그럼 6, 9, 54. 날라가네. A제곱이 4네. A는 풀마인데 양수니까 A는 2다.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25문제를 다른 말 섞어가면서 수월하게 그냥 띵까띵까 다른 말도 해가면서 조언도 해가면서 했는데도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 30분? 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자기 스스로 풀면은 수학문제 맘 잡고 풀면 15분 안에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은.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아니에요.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문제.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이미 지나간 시험이나 혹은 수능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평택대를 써놨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신대를 써놨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장님 믿고 매일매일 강의 이번 주까지 일단 매일매일 할 거예요. 11월까지는. 12월 달은 한 몇 개 정도 이제 띄엄띄엄 일정표 미리 올릴게요. 매일 하진 않습니다. 12월 달은. 왜냐면 없어. 이제 풀을 게 없어. 일반 너네들이 샀던 문제집 있잖아. 그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으로 하려고 그 출판사마다 다 이제 조그만 출판사인데 물론 이제 원장님 같은 조그만 출판사야. 근데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까 너네 걸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영상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된대. 저작권 때문에 안 된대. 우리가 뭐 몇백 명, 뭐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그런 채널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 또 괜히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어요. 예, 문제 자체가.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한 상기될 거 몇 개 정도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표는 이번 주 중에 12월 일정표는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 여태까지 우리 한 4개월 정도 달려왔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너네들도 아팠을 때도 있을 거고 원장님도 아팠을 때도 있을 거고 또 기분 좋을 때 너네들도 기분 좋을 때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매일 밤을 11시에 같이 마무리를 했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일은 이번 입시에서 나올 거고 수능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 잘 보고 하면 계속 이번 수능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하면.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우와.
안녕.